아까 그 대지 조경하고요. 공개 공지는 거의 매년 나와 시험에. 그래서 이 공개 공지가 매년 나오는 이유가요. 우리 건물 지을 때마다 글쎄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돼. 돌로 만든 의자, 돌로 만든 탁자. 이게 땅값 싼 곳에는 별 문제 없겠지만 땅값 비싼 곳에서 대지 면적 10%면 엄청나게 큰 돈이죠. 예. 시험 계속 나옵니다. 자, 공개 공지는 먼저 어디다가 설치해야 되는가? 이거 먼저 시험 문제죠. 용도 지역. 전용 주거 지역 X. 이게 시험에 정답 제일 많이 나왔어요. 왜 전용 주거 지역은 공개 공지를 설치하지 않는가? 공개 공지는 높은 빌딩 옆에다가 설치하거든. 근데 전용 주거 지역은 빌딩을 거의 못 지어요. 그러니까 공개 설치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 상업지역 네 군데는 다 설치. 공업지역 중에서 공해가 있는 전용 공업이나 일반 공업지역에는 공개 공지 설치하지 않습니다. 공해가 심한 전용 공업지역 X, 산업단지가 주로 들어서 있는 일반 공업지역도 X. 그러면 사람이 살만한 곳, 경공업 플러스 주거 기능이 더해진 곳, 여기요 준공업지역에서 설치.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 인정해서 지정 공고하는 지역. 노후 산업단지 정비는 체크해 주세요. 요즘에 산업단지 하나 개발할 때 이게 문제예요. 공개공지 확보하는 거. 그래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용도 지역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가? 그렇죠? 필로티 구조로도 할 수 있다.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구조. 그래서 공개공지 위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강남역 5번 출구로 나가면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세종문화회관, 종교시설 순복음교회, 판매시설 명동 롯데백화점, 가로가 시험 문제다. 단 농수화물 유통시설은 제외. 가락동 농수화물 시장에는요 공개공지 없어요. 만들어봤자 사람이 못 쓸 거다. 사과기적이나 쌓아놓을 거라는 거죠. 운수시설은 이것도 시험 문제. 여객용 시설만.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화물용 시설 제외. 업무시설 사무실이죠. 사무실. 광화문의 교보빌딩. 그 밑에 지하에 교보문고가 있고 교보문고 들어가는 입구에 공개 공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숙박시설 힐튼 호텔 옆에 공개 공지가 있는데 규모는 5,000제곱미터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돼.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설치할 때 확보 면적 대지 면적이 10%이라 그랬죠. 대지 면적이 10%이야. 건축 면적이 아니야. 대지 면적이야. 여태 조경 면적, 나무 심은 면적하고요.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도 공개 공지 면적으로 계산해서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땅을 팠는데 고인돌이 나왔습니다. 이걸 치우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돌은 거기에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다. 그러면 고인돌 놓고 주변을 이렇게 펜스를 쳐. 이 현지 보존 조치. 그 면적을 공개 공지 확보한 면적으로 계산해 주겠다는 겁니다. 설치하는 시설. 긴 의자나 조경 시설을 설치해라. 긴 의자. 얼마나 긴지는 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긴 의자. 그다음에 완화 이거죠. 그러면 내 땅 대지 면적의 10% 이하를요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혜택을 줍니다. 건물을 더 높게 해주겠다. 용적률을 1.2배, 높이 기준 1.2배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건폐율은 안 나와요. 그다음에 점검, 그다음에 점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공개 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 그러니까 공개공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가 자신에서 확보했을 때는요. 완화 규정, 용적률 1.2배, 높이 기준 1.2배 완화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해 준다. 단 가로에 봤더니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주상복합 아파트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그 말은 주상복합 아파트는 1.2배 완화시켜줘. 근데 그 외에 다른 공동주택은 완화를 안 시켜줘. 왜?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거지. 그래서 공동주택은 휴식 공간을 만들었다. 그래도 용적률 높이 기준 1.2배 완화 안 시켜주는데 공동주택 중에서 주상복합만 완화시켜주겠다. 왜? 주상복합은 휴식 공간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파트에서는 가장 최근에 생긴 조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연간 60일 이내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할 수 있다. 연간 60일. 그래서 동대문에 가면요. 밀리오네라고 있어요. 예. 그 앞에서요. 무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걸그룹 지망생들이 손수건 3장으로 만든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어요. 연간 며칠? 60일. 가면 진짜 그렇다니까 거기요. 예. 밀리오네 앞에 무대가 있고 그게 바로 공개공지야. 문화 행사래 그게. 예. 추워 보입니다. 예. 현재 판촉 활동, 교보 빌딩 지하에 교보 문고가 있고요. 그 입구에 공개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아저씨가 이렇게 동상이 만들어져 있고 옆에서 기념 촬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재고 도서를 팔아요. 재고 도서. 팔다 안 팔린 거 거의 뭐 정가의 30% 정도에 팝니다. 근데 1년에 딱 2번을 해요. 5월 달에 가정의 달 때 30일. 10월 달에 독서의 계절에 또 30일. 왜? 60일만 가능하니까. 예. 재고 도서를 판다고요. 거기서 제가 10월 달에 가서 제가 책을 삽니다. 정가 30%. 소크라테스와의 대화. 아리스토텔레스. 예.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이 있어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니코마코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이에요. 이름이 니코마코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요. 얘가 윤리적인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책을 윤리학 책을 쓰는데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책 이름을 갖다가 아들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니코마코스 윤리학. 그러면 그 니코마코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윤리적 인간이 됐을까요? 남봉꾼이 됐습니다. 반대로 남봉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도 내고 다 사서도 보고. 예. 집에 가면은 제 책은 딱 반은 법서고요. 반은 법서, 반은 그 철학서적이에요. 철학 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요리책 몇 권 있습니다. 예. 시키면 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몇 권 있습니다. 예. 김치도 담그고.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판촉 활동, 문화 행사 며칠? 60일. 예.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지장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고요. 예. 그다음 이제 도로. 도로는 시험에 지문 1개라도 나옵니다. 도로를 공부 안 하면 도로 학원에 오게 돼 있습니다. 도로를 공부해야 됩니다. 도로. 예. 자, 도로의 개념. 원칙적인 도로. 2발로 걷는 보행 가능. 자동차 통행 가능.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예정 도로도 일단 도로야. 근데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은 1번이나 2번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1번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신설고시나 변경고시가 된 도로인데 그게 보행 가능, 자동차 통행 가능 폭이 4m 이상이면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또는 두 번째는요. 이거는 도로가 아예 없을 때예요. 도로가 없을 때 도로를 처음 만들면서 건축 허가 내주는 거예요.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요.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기존의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대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지가. 이 대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이건 현재 도로가 없으니 맹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이걸 앞으로 도로로 쓰겠다 해서 도로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거 건축 허가나 신고 시에 지자체장이 위치를 지정 공고했습니다. 뭐 앞으로 이거 도로 만들겠다. 이거는 예정이죠. 그래도 건축 허가 내죠. 이제는 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행 가능, 자동차 통행 가능 폭이 4m 이상 건축법상 도로가 있다. 이 한자 하나 알아둬야 될 게요. 건축법상 도로는요. 자동차 통행은 못해도 도로가 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행이 안 되면은 절대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자동차보다. 그래서 우리가 계단식 도로가 있어요. 계단인데 그 계단이 법적으로는 도로야. 자동차는 못 지나가. 보행은 가능해. 그래도 건축법상 도로가 된다. 그 다음에 차량 통행 불가능이 바로 이거예요. 지형적인 조건, 실제 가면 다 계단이에요. 도로 설치,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인정해서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 너비 3m 이상은 요거 자동차 통행 불가능 도로. 차가 못 지나가니 폭이 3m만 되면 돼요. 막다른 도로, 도로 끝이 다른 도로와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막다른 도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길이와 폭에 대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건축법상 도로가 돼요. 길이가 10m 미만, 폭 2m 이상, 35 미만, 폭 3m 이상, 35m 이상, 이때는 6m 이상이 필요하다 폭이. 단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은 4m만 되면 된다. 35m가 뭔가 하면요. 소방호수 길이가 35m예요. 불났을 때 막다른 도로 맨 끝에 불났대. 그러면 소방호수를 풀어서 불을 끄면 되는데 35m보다 길면은요.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돼. 폭이 6m가 필요해요. 그럼 소방차는 4m만 들어갈 수 있는 왜 6m가 필요한가? 불법 주차 차량 한 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승용차는 폭이 2m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35m 이상일 때는 소방차 진입을 위해서 예전에 어떤 아저씨한테 이의를 제기했어요. 교수님 한 36m, 7m 정도는 불 끌 수 있지 않습니까? 소방호수에 물이 나가는 거리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호수기에 35면 나가는 거리가 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잘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안 나간다. 그래서 소방호수도 마찬가지다. 할 말이 없으신 거지. 그렇죠? 예, 예. 뭐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 예. 그렇다는 거죠. 35m가 소방호수 길이다. 자, 그러면 이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맹지가 되지 말라는 규정이에요. 건축물을 짓는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돼. 그래서 2m 이상이 도로에 접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맹지가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2m 이상이 되라는 거지. 그러면 한 명이 도로 쪽으로 나가고 한 명은 대지로 들어오고 1인당 1m를 쓰겠다는 거야. 예, 접해라. 단 이 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면 안 돼. 이리 나가다 비명 소리 들리거든.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에 접한 것은 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데 2m가 접하지 않아도 된대.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 인정되는 경우. 이거는 실무에서는요. 딱 하나밖에 인정 안 해줘. 교통광장이라는 게 있어요. 교통광장에 접해 있는 땅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도 건축허가 내줍니다. 어차피 차가 지나다니는 데가 교통광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변에 공지가 있다.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일로 나가면 되잖아. 그렇죠? 2m 접하지 않아도 된다. 농지법에 따른 농막, 농업용 창고는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도 된다. 네,
기준의 강화,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요. 사람이 많이 살겠죠. 그렇죠? 너비 6m 이상 도로에 대지의 도로가 4m 이상 접해야 되는데 공장일 때는 3000 이상부터 6m, 4m. 그런데 건축물의 규모는 커도 사람이 별로 안 사는 건물이 있어요. 축사, 작물 재배사 같은 것은 이거 필요 없대요. 2m만 접하면 된다. 제외 2m. 사람 별로 안 사니까.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 넘어서는 안 되는데 지표 아래 부분 지하는 넘어도 괜찮다. 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은 열고 닫을 때 수직면 넘으면 안 된다. 4.5m가 화물 트럭의 최대 적재 높이입니다. 그래서 누가 문을 열고 나오다가 트럭에 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을 안으로 당겨 열거나 미닫이 문을 설치하라는 거예요. 나오다가 차에 치니까. 예. 그래서 4.5m는 화물 트럭의 최대 적재 높이. 문을 열고 닫을 때는 미닫이 문으로 하거나 안으로 당겨 열어라. 그런 뜻입니다. 요거 시험에 계속 나와요. 자, 이제 대지가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좋지. 이런 게 이제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한번 들어둘 필요가 있어서 나온 겁니다.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칠 때는요.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구역 안에 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거 한 번만 들어두시면 딱 과반. 나머지는 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시험에 몇 번 나왔죠. 건폐 용적률의 뜻을 물어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이게 이제 건폐율이고요.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국토계획법에 규정돼 있죠. 예. 단 건축법에서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가 있다. 이 시험 문제예요. 그다음 용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국토계획법에 규정돼 있다. 단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시험에 각각 4번씩 나왔고요. 자, 대지의 분할 제한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이 면적이 미달되게 분할 금지. 주거 지역과 기타 즉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에 미달되게 분할 금지. 그러면 주거 지역에서 대지를 분할할 때 분할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은 얼마예요? 120제곱미터. 예, 120을 둘로 분할하면 각각 60제곱이 되죠. 예, 분할을 되고 나서 각각이 다 60이 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면이 외워야 돼. 시험에 계속 나와요. 아주 중요한 면적입니다. 근데 이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진 일단의 대지를 가로구역이라 그래요. 건물은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정합니다. 높이요. 예. 그 다음에 가로구역별로 높이를 지정 공부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절대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건 나중에 교수님들께서 다른데 틀리라고 낸 문제 중에 있어서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도로의 너비, 토지 용계, 상하수도 수용 능력, 도시 미관 경관, 도시의 장래 발전 계획, 높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렇죠? 정답 보시면 되고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때 정답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자 요것이 지문에 나와요.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용도나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상업용 건물 높게 좀 하고 양로원 같은 데는 조금 낮게 하겠죠. 그렇죠? 양로원 건물이 20층에 됐어. 20층에서 살던 할머니께서 아래층 내려가려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네.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자마자 큰일 났네. 위에다 뭘 두고 내린 거야. 틀니를 두고 내려. 다시 올라갈 수도 없고 말이에요. 예. 실제로 이제 아파트에 살다 보면요 엘리베이터 뭐 고치고 뭐 한다고 해서 같은 거 있죠.
강남역에 제 연구실이요 10층에 있거든요. 10층. 근데 한날 강남역이 물에 잠긴 적이 있어요. 여름에 홍수 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바로 제 사무실 건물 바로 앞에 있는 데야.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 막 폭우가 막 와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거 침수될 것 같아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제 바로 지하철이 다니니까 지하철 타고 집에 와서 텔레비를 틀어봤더니 바로 침수됐어. 그래서 차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야 차가. 예. 그 차 위에 어떤 아저씨가 막 앉아 있고 막 그러더라고. 예. 바로 거기라니까요 그 동네. 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이제 중단된 거죠. 예, 물이 찼으니까 10층까지 이제 걸어서 올라가야 돼. 그런데 내가 힘들어서 그 앞에 1층에서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더 크게 한숨을 쉬는 거야. 그분 15층이야. 15층짜리 건물이거든. 그분 15층, 난 10층이거든. 그분 보면 내가 위안을 삼았다니까. 15층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또 두고 내려왔다 점심 먹을 때. 그래서 밥을 안 먹고 막 아침에 올 때 도시락 싸들고 막 오고. 예, 못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거기에서 불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불 나가지고 그때 와 놀래가 사이렌이 막 대피하세요 막. 전에도 이렇게 양치기 소년과 늑대처럼 사이렌 울렸거든요. 또 뭐 고장 났나 보다 싶었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복도에 연기가 꽉 차 있는 거야. 야, 그래서 이제 딱 내려와야 되는데 계단으로 내려오다 죽을 것 같아. 계단 연기만 올라오니까 분명히 밑에서 불난 거예요. 계단 연기가 올라오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이게 중단되면 난 죽는 거거든. 근데 엘리베이터 2대 중에 하나는 건축법상 내화 구조로 만들어야 돼. 탈출용 비상용 승강기야. 그거 미리 알아놓으셔야 될 거였군요. 그러니까 일반 엘리베이터하고 비상용 승강기는요 구조가 틀려요. 비상용 승강기는 화재 났을 때 탈출이나 소화 목적으로 해가지고 불에 잘 견뎌요 비상용. 근데 분명히 2대 중에 하나는 그건데 평소에 그 생각 안 했거든. 평소에 이게 찍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순간적으로. 그래서 조금 튼튼해 보이는 것이 비상용 승강기야. 그거 타고 내려왔어. 내려왔는데 그 건물에 처음 오는 사람은 출구를 못 찾아요. 앞에가 어두우니까 문이 출구 안 보이잖아요. 저는 매일 다녔으니까 출구를 알잖아요. 그쪽으로 막 뛰은 거예요. 그때 나왔는데 내가 제일 늦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신문에도 나왔어요.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9명이 탈출했다고 나오더라고. 내가 9명 중에 1명이야. 그 2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그게 조선족 아줌마들이 불낸 거예요. 2층의 음식점에서. 예. 그래서 그 아줌마들 포함하고 다른 사무실이 그날이 일요일이거든요. 난 일요일도 나가서 내가 수집한 문제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그때 연기를 마셨더니 그다음부터 목이 한 일주일간은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용도 형태에 따른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 그 강남역의 사무실 같은 경우는 보통 15층을 많이 짓고요. 그 다음에 더 높이 지으려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한 30층 올리고 막 그래요. 중간에 어중간한 층은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공부하다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15층 짓고 그다음에 20층 짓고 이렇게 가요. 15층 하면 20층이야. 예. 그래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렇게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은요. 1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는 1조권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제 건축 설비 승강기 나오죠. 엘리베이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물을 건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해야 돼요. 설치 제외. 딱 6층짜리 건물인데 각 층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 설치했을 때는 설치할 의무가 없다 승강기. 근데 6층짜리 아파트인데요.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가 있어요. 인천 계양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통로 계단 올라가면 왼쪽이 202로 202호. 이게 직통 계단이에요. 201호 202호에 거실 바닥 면적 합쳐서 300이 안 돼요.
산다고 생각하니까 목이 아프네 갑자기. 그래서 6층짜리인데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게 있어요. 예. 인천 계양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상용 승강기 31m 넘는 건물에는 비상용 승강기 설치. 그래서 이게 예전에 30일이었다가 40일 됐다가 현재 다시 31m예요. 지금 현재는 30일입니다. 예. 그 옛날 책에는 40일 돼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소방 사다리 높이예요. 불났을 때 사다리가 닿으면은 사다리 타고 탈출해라. 사다리가 안 닿는 높이는요. 예, 화재에 견디는 비상용 승강기. 그러면 이게 왜 예전에 40일이었냐 그러면요. 외국에서 수입을 해왔어. 사다리를 41m짜리. 법을 개정해서 40일로. 수입이 중단됐어. 다시 30일이야. 예. 특별 건축구역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짓게 해주는 곳입니다. 특별 건축구역. 그래서 특별 건축구역은 특이한 형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대한민국의 건물은 멋이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홍콩만 가도요. 특이한 건물들이 많아요. 화살표 모양으로 해서 경쟁회사 쪽으로 화살을 쏘고 이게 빌딩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 애군을 쫓는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혹시 형공풍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형공풍수. 이게 풍수지리가 원래는 무슨 무덤이나 뭐 이렇게 집 지을 때 막 하잖아요. 이거는 도시풍수라 그래서요. 도시에서 천대풍수인데 형공풍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전에 산이 지금의 빌딩이고요. 예전에 그 강물이 지금의 도로예요. 그래서 도로와 빌딩에 대해서 이제 그 풍수적으로 좋은 걸 찾는 건데 형공풍수. 그 제가 이거 예전에 공부했잖아. 대한부동산 풍수지리학 기재 부회장 공부했잖아. 또 안 해본 게 없어.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입이 좀 살아야 돼. 거기에 뭐 물어보면 대답해 줘야 돼요. 아, 저 건물은 왜 저 땅이 왜 이렇게 북향이에요? 북향이 집중력이 좋아져서 우리나라 연구소는 다 북향 건물입니다. 설명해 줘야 돼. 혹시 대개 고3 수험생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북향 건물이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예. 그 대신에 우울증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뛰어내립니다. 북향에서는. 혹시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남 방향, 이 방위가 집 나간 남편을 돌아오게 하는 방향이 동남 방향입니다. 가지고 혹시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 그러면 재물운을 갖다가 이제 가져오는 거. 금붕어, 빨간색 금붕어 6마리를 동남 방향에 어항에다 갖다 놓으면은 이 물결 파장으로 금전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날 제가 중요한 계약을 하려고 갈 때 아침에 우리 와이프한테 그때 이제 왕십리에 살 때 왕십리 이마트가 있어요. 거기 붕어 팔거든요. 금붕어 6마리를 사서 동남 방향 요쪽에다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계약했는데 계약 깨졌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봤더니 그 방향은 맞는데 7마리가 있는 거야. 7마리가 제일 나쁜 거거든요. 형공풍수에서는 이 7마리가 제일 나빠요. 그래서 왜 이거 7마리냐 그랬더니 아줌마가 덤으로 하나 더 준 거야. 내가 그걸 생각 못했어. 6마리 사니까 덤으로 하나 더 준 거예요. 또 받아온 거야. 난 6마리 넣어라 했더니 그래서 내가 절대 덤 받지 말라 그랬을 때 그때 그 생각 못했거든요. 그냥 6마리인 줄 알았는데 7마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6마리.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금전운이 필요하다 그러면 동남 방향에 집에 거기다가 어항에다 금붕어 6마리를 물결 파장이 막 이렇게 하려고 금전운을 부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외국에서는 건물을 지어도요. 홍콩이나 대만 같은 데는요. 애군을 쫓고 뭐 좀 특이한 형태의 건물 많이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는 어떻든 건물이 이쁘잖아.
특이하고 우리나라는 성냥갑을 다 세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특별건축구역이에요. 특별건축구역은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짓게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주거나 통합 적용하겠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서 도시 경관의 창출, 건설 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게 출제 1순위에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 뽀개에서 접자. 뽀개에서 접자. 보전산지 개발 제한구역, 접도구역, 자연공원 4개. 뽀개에서 접자. 여기는 아예 건물 못 짓게 하는 곳들이죠. 건물 못 짓고 하는데 무슨 특이한 건물을 짓겠어, 그렇죠? 뽀개에서 접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을 못했는데 할 수 있는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단 국방부 장관과 사전의 협의. 그럼 예전에 이런 땅들이 왜 요즘 좋아하냐 그러면요, 오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고성 같은데 예전에 민간인 출입 금지했던 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몇십 년간 생태계가 이렇게 돼가 오염 안 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리조트 막 들어오는데 이쁘게 막 들어오는 거죠. 그 대신에 강원도 쪽에서는 이제 조건을 달아. 지역 주민을 직원 절반을 지역 주민으로 고용해달라. 그 다음에 그 안에 사우나가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는 50% 할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특별 건축구에 제외됐다. 그러면 틀린 것으로 이거 나오겠죠? 예, 이거 나온다고. 이거는 지정할 수 있어. 예. 그다음에 이제 지정 해제할 수 있다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요, 해제 요건이 될 때는 다른 데는 다 해제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 예.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하여야 한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하여야 한다는데 이것만큼은 해제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정 신청 기간 요청이 있을 때 부정한 방법 지정 받았을 때 3번이 시험 문제예요. 특별 건축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5년을 2년으로 틀리겠네요. 위반했지만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의제,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단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결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시험에는 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도 지정 변경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틀리게 나왔어요. 통합 적용.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전부나 일부를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미술 작품 설치. 빌딩 앞에 조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각품을요, 한쪽 구석으로 모아서 설치할 수 있어요. 각 건물 앞에 설치하고 통합해서. 부설 주차장. 각 건물마다 부설 주차장 100대씩 설치하지 않고 한쪽으로 모아서 주차 빌딩 해가지고 모아서 쓸 수 있고, 공원도 조그만 공원 2개, 3개 만드는 한쪽 땅 몰아서 큰 공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요 3개 기억하시고요. 건축 협정. 이게 원래는 건축 기사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많이 쓰인다고요. 중개사 시험에 나와요. 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줄여서 소유자 등은 전원의 합의 시험 문제. 전원의 합의로 밑에 나오는 지역, 지구, 구역에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3개야. 건축과 대수선과 리모델링 3개에 대해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가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지존주도. 지존주도.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예.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는 곳, 존치지역, 뉴타운에서 빠진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도시재생 사업하는 곳, 주거환경 개선 필요한 곳. 그러면 이 도자가 있잖아, 도자, 그렇죠?
도자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데 이걸 틀리게네. 도시개발구역. 앞에 자만 따서 외운 사람들한테 정의의 심판을 가하기 위해서. 예, 도시개발구역이 아니야. 교수님께서 만들어낸 문제 제가 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도 얘기를 하셔요. 똑같은 문제 하지 말고 조금 지문을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럴 수 있어서. 그래서 지문을 조금 바꾸거나 다른 문제도 있는 지문은 빼버리고 두 개 문제를 하나로 더하거나 그래서 절대 같은 문제가 없게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핵심은 도자로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도시개발구역이 익숙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익숙해. 그렇지. 10% 함정 파는 거지. 익숙한 것들 중에서 첫 글자 같은 걸 내는 거죠. 예. 지존주도. 그래서 이런 문제 발견해서 제가 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인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으로 하는 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토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A 토지, B 토지가 있는데 그러면 A 토지는 맹지죠. A 토지의 소유자 갑이야. B도 소유자 갑이야. 같은 사람 소유야. 예. 지번은 다른데 요 갑이 A를 대표한 토지 소유자, 갑이 B를 대표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혼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대. 아니 협정은 둘 이상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 이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토지 중심이야. 아니 토지 중심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역권은 뭐야? 요역지가 승역지를 사용하는 거지. 그 사람 중심이야, 그 땅 중심이야? 땅 중심이지. 마찬가지예요. 이 땅과 이 땅이 협약을 체결하는. 예, 그러면은 자 갑이 A 땅, B 땅 두 개를 가지고 혼자 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요 A 땅을 을한테 양도한 거예요. 그러면 양수인 을은 이 협정을 승계하죠. 그러면 결국에는 갑하고 을이 협정을 체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예, 바로 그래요. 그래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해가 돼. 즉 그 한 명을 체결자로 봐. 그 다음에 다음 사항을 준수해라. 협정 체결할 때 위반하면 안 돼.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 위반하면 안 되고요. 예. 협정에는 이런 거 포함해라. 당연하죠. 그냥. 협정 폐지.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 아까 우리 협정 체결할 때는요. 전원의 합의였죠. 폐지는요. 과반수 동의 받아서 인가권자한테 인가받아라. 효력을 승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소유자 등은 협정에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권리를 협정 체결자인 소유자 등으로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주택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택법. 예, 그 주택법은 잠시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